전두환 전 대통령 꺼낸 송영길 전 대표 안에 저희가 준비한 2위 오늘 수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상당한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 이게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이유입니다. 구속 전에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 내내 묵비권, 입을 굳게 다물었던 송영길 전 대표인데 오늘 구속 후 첫 검찰 조사에도 송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지까지 시키면서 한 달 반이 되도록 지금까지 검찰은 소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에 해달라는 것은 제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빨리 이 사건을 종결해라는 거예요. 검찰 조사를 크게 거부해왔던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있었던 얘기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네. 그제 밤에 구속이 됐고 그런데 오늘 오후에 첫 검찰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구치소에서도 검찰이 짜놓은 틀에 넘어가기 않겠다는 게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인 겁니까? 원래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안 하니까 나를 빨리 불러달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제 그 소환 조사를 했더니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보건대는 이제 오후 3시 30분에 이제 변호인을 접견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변호인이 이 불출석 사유를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지만 아마 본인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그 기조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는 이제 계속해서 불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면 사실 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입을 안 열면 뭐 더 이상 방법은 없겠죠. 예. 그러면 빨리 기소하는 것 외에 방법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거기까지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하여튼 현재까지는 하여튼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서정욱 변호사님, 뭐 첫 번째 검찰 조사에 불응했던 송 전 대표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강제 구인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 구인된 이후의 상황들은 검찰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구속돼서 이제 그 검찰 수사에 안 나가거나, 예. 그다음에 그 재판에도 안 나오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법에 보면 구인영장입니다. 이미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요? 체포영장이 아니고 구인을 하는 거죠. 구인영장으로. 근데 문제는 구인영장 집행이 좀 어려워요. 끝까지 안 나게 또 버티면 교도관 4명이 뭐 업어서 올 수도 없고 상당히 끌고 오기가 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익이 없어요. 어차피 이게 끌고 와도 묵비권은 확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 그 법에는요, 피고인이 안 나올 때는 골석으로 재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송 전 대표에게 불리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뭐 본인이 안 나오게 되면? 물론 이제 그 불리하지만, 근데 오히려 나와도 이게 묵비권으로 또 수사에 협조하다 보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묵비권 간다면 제가 보기 강제로 구인해서 진술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전직 여당 대표, 전직 야당 대표 첫 조사부터 거부한 셈입니다.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부인이 남편 유튜브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검찰이 갑자기 가족 접견 금지를 시켰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는데 이걸 본인 남편의 유튜브에 글을 올렸습니다. 접견 금지를 검찰이 갑자기 금지시켰다. 사실관계부터 먼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관계는 이제 전두환 때도 가족 면회 가능한 게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가족 면회가 안 된 게 많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때도 검찰은요, 변호인 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일체 접견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도 가족 포함해서 일체 접견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예. 저는 저게 팩트가 안 맞고, 예. 두 번째 중요한 게 변호인의 접견권하고 일반인 가족이나 일반인 접견권은 법적 근거 틀립니다. 변호인의 접견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어요. 헌법의 기본권이에요. 절대 제한 못합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은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예요.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변호사는 접견해라. 예. 헌법상 권리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금지한 거고 이거는 계속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이런 일입니다. 예. 과거 송영길 전 대표부가 함께 투표를 했던 모습도 저희가 현장 화면 잠시 준비를 했고요.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어디였어요? 2023년 12월 19일 송영길 수감자 아내 올림이라고 해서 남편의 유튜브에 이렇게 글을 썼고 송 전 대표의 아내가 검찰 얘기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통상 절차다. 이렇게 송 전 대표처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변호사 외에 접견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그 한민수 대변인님. 네. 근데 이거를 뭐 물론 법적으로는 검찰 얘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다고 접견 금지가 안 되냐라는 게 송 전 대표 부인의 얘기인데 뭐 가족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마치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글을 쓰면 법적인 부분을 이게 정치적 사건으로 뭐 비화시키려는 혹은 크게 만들려는 송 전 대표 측의 움직임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좀 있거든요. 글쎄요, 가족 입장에서는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구속된 이후에 남편을 당연히 건강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전두환 때도 가정면회를 가능했다. 이거는 그 부인이 당시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가 군사정부 때 학생운동도 했기 때문에 예. 어떤 그런 부분들의 본인 경험을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뭐 변호사가 아니고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검찰도 형소법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가족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접견할 때 다 교도관들도 있고 다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면회까지도 뭐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가지고 막는 거는 글쎄요, 송영길 전 대표의 가족 입장에서는 좀 가혹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예. 이미 이 사건 수사가 8개월 지난해부터 시작했으면 훨씬 더 됐죠.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뭐 연구 활동을 하다가 급거 귀국한 이후로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이건 정치적 사건이 됐고 뭐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했듯이 특수부 검사가 이렇게 오래 수사하는 적은 없었다. 검찰이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까지 여권 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볼 때는 가족이 이걸 정치적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글을 올렸다기보다는 가족 입장에서는 구속 이후에 남편의 접견까지 맡고 있는 검찰의 처사가 좀 가혹하다 이렇게 느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권을 강조한 거다 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검찰은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장면 어디서 보셨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속 초반이긴 합니다만 배우자가 직접 나서서 검찰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고 적극적인 항변하는 장면 몇 개월 전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재판장에서 소리 지른 거는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당무진수로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검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당이 뭐 회유당했다 그랬는데 제가 검찰이 우리 남편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유를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여전히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도 뭐 옥중 편지도 많이 쓰고 일부 언론에 뭐 자필 편지까지 보내서 억울함을 좀 호소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옥중 편지도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법정에서 본인이 진실을 밝히거나 옥중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배우자들도 항변할 수 있고 인권, 가족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과 오늘 송 전 대표 부인이 접견 금지 조치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이 생각나는 것과 좀 겹쳐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글쎄요, 뭐 다른 사건이기도 하고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법정에서 보였던 언행은 조금 이례적이었죠. 심지어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도 있었고 또 변호인 해임을 둘러싸고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부인하고 이견을 보이는 모습도 있었고 공개적인 부부싸움 모습이 좀 있었죠. 네,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부인이 얘기하는 거는 검찰이 어쨌든 당시 이재명 지사의 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라는 게 요지인데 만약 실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그런 회유나 협박이 저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얘기한 대로 집요하게 이루어졌다면 그건 아마 별도의 사건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송영길 이 대표의 부인이 얘기한 건 아마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접견 제한 조치가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 일단 1차적 반응을 한 것 같은데요. 기소 전까지만 저렇게 할 겁니다. 기소되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재판이기 때문에 그 뒤에도 접견을 제한할 가능성은 없고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접견은 물론 서신도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저런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특별히 예외적인 이제 그런 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창훈 부장판사가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이라고 영장을 발부한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증거인멸. 특히 유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판단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치 때문에 검찰이 접견 금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법적으로 보면 일단 본인이 본인 사건에 증거 인멸하는 거는 처벌은 안 합니다. 예. 본인 사건이니까 기대 가능성이 없잖아요. 다만 이제 그 구속할 때는 증거 인멸에 염려로 이제 참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증거 인멸을 직접 안 하고 남한테 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이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의 그 증거 인멸은 세 가지로 보면 돼요. 첫째는 이제 그 핸드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컴퓨터, 그다음에 세 번째가 거짓 진술을 회유 부탁하는 거. 첫째 핸드폰을 보면요, 본인이 쓰던 핸드폰 그대로 없애고 이게 새로 개통한 거 일주일도 안 된 걸 검찰에 갖다 주고 이랬잖아요. 이게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컴퓨터를 보면 먹사연에 여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라, 예. 또는 이게 새로 포맷해라, 이런 게 증거인멸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시키면 교사범으로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 관계자들에게 먹사연은 아주 이게 싱크탱크다, 송영길 개인 후원 조직이 아니다, 또는 이제 그 먹사연이 싱크탱크니까 정책으로 후원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술해달라,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해유 뭐 이게 부탁하면 이 자체가 저는 증거인멸이 넉넉히 인정되는 이런 행위들입니다. 예. 송 전 대표 접견 금지 조치는 불가피하다. 검찰 입장을 좀 얘기해 준 것 같은데요.